반갑습니다. 국내의 고려인 사회 형성과 발전 5차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 시황의 주제는 2000년 이후 투르크메니스탄 정치와 경제의 변화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니아조프는 무소불위의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자국의 풍부한 가스전 개발을 통해서 단기간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니아조프는 중앙아시아 주변 대통령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독재체제를 구축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니아조프는 소비에트 연방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아 출신이었던 니아조프는 소비에트 연방 체제의 혜택을 받아서 공산당 서기장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를 사실상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고, 할 수 없이 독립은 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국의 풍부한 가스 개발과 생산을 통해서 단기간에 막대한 부를 축적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다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도 독립 초기에 불안했던 그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오히려 강력한 권력을 구축한 니아조프를 신뢰하게 되고, 또 가스전 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부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니아조프 전 대통령이 상식에 맞지 않는 많은 정책을 펼치면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니아조프는 루흐나마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루흐나마라고 하는 책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주류 민족인 투르크멘이라고 하는 민족이 역사적으로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떻게 번영을 했고 하는 투르크멘 민족에 대한 내용을 적은 책입니다. 투르크멘 민족의 역사, 전통, 문화 이러한 것들을 적은 책입니다. 그런데 니아조프는 루흐나마를 모든 국민들이 읽도록 만듭니다. 루흐나마를 읽고 시험을 보게 만듭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에도 가장 먼저 루흐나마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루흐나마 배우고 루흐나마 시험을 봅니다. 당연히 대학교 입시에도 루흐나마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우상화 정책을 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슈아바드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게 만듭니다. 황금 동상을 건설하고 루흐나마 공원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니아조프의 그런 개인 우상화 정책이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영세 중립국이 됩니다. 개인 우상화 정책을 통해서 강력한 독재체를 구축한 니아조프는 영세 중립국을 선포하면서 외부로부터의 통제와 감시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투르크메니스탄의 시민, 그리고 거기에 속하는 고려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2의 쿠웨이트라고 불렸던 투르크메니스탄은 니아조프 초대 대통령의 개인 우상화 정책과 독재 체제로 인해서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비록 세계 4위에 해당될 만큼의 풍부한 가스를 가진 국가이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큰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세금 면제, 기타 교육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혜택은 받지만 개인 우상화 정책, 강력한 독재 체제, 여기로부터 많은 시민들이 감시와 통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6년에 니아조프 초대 대통령이 급서를 합니다. 그를 선기한 대통령이 베르디 무하메도프입니다. 베르디 무하메도프 역시 삼선 연임을 통해서 강력한 독재 체제를 구축을 합니다. 실제로 삼선 연임은 헌법상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르크메니스탄은 초대 대통령이었던 니아조프, 그를 선기한 베르디 무하메도프까지 삼선 연임을 통해서 강력한 독재 체제가 지속이 됩니다. 가스전 개발과 가스 수출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사실상 유일한 경제 성장 동력이었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 따라서 해당 국가의 경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는 주로 러시아로 수출이 됩니다. 소비에트 연방 때 소비에트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러시아를 통해서 해외로 수출하게 가스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의 풍부한 가스도 러시아로 가는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으로 해외로 수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제안을 해서 중국으로 가스관을 새롭게 만듭니다. 러시아로 만들어진 가스관을 통해서 해외로 수출을 하고 또 새로운 시장인 중국으로 가스를 수출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은 2000년 이후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가스 가격이 많은 변동이 생기면서 또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석유를 저렴하게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윤을 붙여서 해외로 수출을 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스관이 러시아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이 생겨서 중국으로도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발생하면서 가스 수출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스로 벌어들인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 다각화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2년 3월 투르크메니스탄의 전 대통령 베르디 무하메도프는 자신의 아들인 세르다르에게 권력을 이양시킵니다. 부자 상속으로 권력이 이양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르디 무하메도프는 현재 아들을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뒤에서 상황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투르크메니스탄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사회주의식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오히려 시민들은 폐쇄된 독재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회만 되면 해외로 이주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영세 중립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폐쇄된 독재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니아조프, 그를 선기한 베르디 무하메도프, 그리고 그를 선기한 베르디 무하메도프의 아들 세르다르 역시 장기 집권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아조프의 동상을 시외곽으로 옮기고 거기에 베드위 모하메드프는 자신의 동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권력을 이양시킵니다. 니아조프는 수도인 아슈아바드의 모든 건물을 하얀색으로 칠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슈아바드에 있는 모든 건물 색은 모두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승계한 베드위 모하메드프는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모든 자동차는 다 하얀색으로 만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대부분의 차량의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도시의 건물 하얀색이고 차량도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은 행운을 주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싹 다 바꾸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시민들은 복지 혜택은 받고 있지만 떠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고려인 사회는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다시오구즈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 아샤바드도 있습니다. 고려인 사회는 투르크메니스탄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 사회는 투르크메니스탄 지도자들의 독재 체제를 견디면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